라팔은 우리가 F-15 살 때 같이 경쟁했던 기종이에요. 최신의 기종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실전 기록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가지는 샤를 드골 함재기로도 사용되는 매우 탁월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제 J-10C의 중국제 PL-15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인도를 조롱하는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뭐 1억 뷰가 넘었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J-10C의 전설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무기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무기가 발전한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왜냐? 중국은 중국이 제작한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함재기도 제대로 없어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만 포격전을 주고받으면 주력이 이제 파키스탄은 SH-15 중국제고 한국은 K9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격전은 결국 한국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의 실전 교전이 될 거다. 그러나 성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다.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고요. 대동강TV 북한 전문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인도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러시아제 무기가 많아요. 인도가 항공모함이 2척이나 있습니다. 비크란트, 비크라마티차 2척이 있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2척이나 있어요. 이것도 모두 러시아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미국이도 운영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제 무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라팔을 격추한 J-10C도 있고, 거기에 사용한 PL-15,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이제 SH-15라고 하는 자주포 차륜형, 차륜은 이제 바퀴예요. 155mm를 사용을 하고 있고, 중국제 무기가 파키스탄은 많다. 복잡합니다, 무기 체계가. 백화점에 사실은 두 나라 다. 그런데 인도의 특징이 뭐냐? 한국산 무기도 있다. 그게 세계적인 명품 K9. K9은 자주포거든요. 155mm. 세계에서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성능은 미제나 독일제와 동급이거나 유사.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낫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유지 운영비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폴란드도 사가고 뭐 여기저기 핀란드도 사가고 여기저기 사가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계 무기의 각축장이고, 특히 인도는 세계 무기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인도의 라팔, 프랑스제 36대 있거든요. 라팔은 우리가 F-15 살 때 같이 경쟁했던 기종이에요. 최신의 기종이에요. 4세대 최신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실전 기록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가지는 샤를 드골 함재기로도 사용되는 매우 탁월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제 J-10C의 중국제 PL-15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인도를 조롱하는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뭐 1억 뷰가 넘었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J-10C의 전설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무기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 부실이라는 이미지를 중국이 한 번에 벗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J-10C의 라팔 격추 사건이거든요. 중국의 무기가 발전한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왜냐? 중국은 중국이 제작한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함재기도 제대로 없어요, 지금. 엔진 추력이 딸려요.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도 제대로 된 엔진도 못 만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라팔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라팔과 J-10C는 라팔이 훨씬 우세한 항공기다. 그럼 라팔 왜 떨어졌냐? 이런 얘기에서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는데, 초등학생한테 페라리 사줘봤자 제대로 운영 못 하거든요. 저도 이거 스마트폰 최고 사양으로 바꿨는데 문자하고 통화밖에 안 해요. 사진도 안 찍고 카톡도 안 합니다. 무슨 소용없잖아요, 사실은. 원래 인도군 조종사의 기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인도군은 이번에 공대지, 그러니까 카슈미르 를 저지른 파키스탄 내부의 파키스탄 카슈미르의 주요 거점,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주요 세력들을 약화시키려는 공대지에 주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작전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도 있었고,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도 가동이 됐고, J-10C도 있었고, 이게 데이터 링크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의 항공기들이 공대지에 치중하는 순간 파키스탄 공군은 공대공 공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인도군이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했는지도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통제했어도 아마 지상 목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팔에 대한 과신. 라팔은 이제 자체 방어 시스템인 스펙트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인도 공대지에 주력했던 상황, 공대공에 마음 먹고 지상에서 지대공, 공대공 이 통합된 체계를 운영했던 이 체계와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라팔과 J-10C의 싸움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때문에 이 공군의 실전에 가까운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인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J-10C가 라팔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건 전 동의 안 한다. 왜? 라팔이 그동안 실전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인도 파키스탄에서 한국 무기가 실전을 했다는 공식 인도의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양측이 포격전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만 포격전을 주고받으면 주력이 이제 파키스탄은 SH-15 중국제고 한국은 K9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격전은 결국 한국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의 실전 교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파키스탄은 SH-15라고 하는 차륜형, 쉽게 말하면 트럭에다가 155mm 자주포를 실은 거고, 한국은 캐터필러, 궤도에다 실은 거거든요. 똑같이 155mm예요. 사거리도 한 40km 되고. 그러나 가격이나 성능을 보면 가격은 훨씬 싸죠, 중국제가. 그러나 성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다. 왜냐? 일단 K9은 이동을 하면 바로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륜형은 이 바퀴가 출렁이기 때문에 이 거치대로 장착해서 지상에 거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륜형 자주포는 발사 인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아도 생존성은 K9이 훨씬 우수하죠. 그러나 이제 중국 측이 자랑하는 건 뭐냐? 차륜형은 바퀴니까 산악 지역이 이동이 쉽다 이거죠. 비교적 경량화됐으니까. 그 점은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만일에 실제 교전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K9의 우수성은 이미 실전에서 입증이 됐어요.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초기에 일부 K9이 작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70발 정도를 포와 이 다연장을 쐈는데 그중에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제대로 탄착을 못한 거죠. 그러나 K9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쐈는데 북한군 기지가 괴멸됐어요. 정확하게 북한군 기지 근처에 탄착이 됐거든요. 이미 K9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이 됐다. 그리고 만일에 지상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현재까지는 K9을 사용했다라는 공식 발표는 안 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양측이. 그러나 K9은 결코 밀리지 않는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한 게 이제 전투와 경공격을 겸할 수 있는 게 FA-50이거든요.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가 여러 국가에 팔았거든요. 이게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정권 때 필리핀 내 반군 지도자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테르테 정권이 FA-50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 이후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호위함, 호세 리자람이라든지 이런 호위함도 한국에서 수입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FA-50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도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유지 운영비가 매우 저렴해요. 지금 폴란드에도 수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K2 전차도 폴란드에 갔죠. 그러니까 한국 무기의 특징이 뭐냐? 성능은 선진국에 대등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중요한 건 매우 신속하게 인도가 된다는 점이에요. 폴란드도 놀랬잖아요. 1년도 안 돼서 탱크가 공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K방사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셀러는 FA-50 경공격기 전투기 K9, 그 다음에 이제 흑표전차 K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공 미사일 천궁 이런 것도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수출이 됐고, 그러니까 다종다양한 차원에서 이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냉전이 끝나면서 대규모 생산 체제를 약화시켰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3,000대 이상의 탱크를 소진한 걸로 나오던 이유. 근데 러시아가 1년에 200대 정도밖에 생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냉전 끝나고 국방 생산 체계, 방위산 체계를 줄였어요. 왜냐면 자본주의니까 지속적으로 생산을 소비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되잖아요. 냉전 때 막 찍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북한과 항상 전쟁을 준비하니까 지속적인 군수 보급 능력을 유지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손을 잡은 거고 지금 전 세계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K방사를. 그런데 특징은 북한 무기는 정밀도, 그 다음 신뢰성 이런 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형편없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죠.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경제력이죠. 월남전 통해서 M1 소총이 월남전 이후에 M16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그리고 70년대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그걸 개조해서 백곰 사업이라 그래서 겨우겨우 개량해서 미사일 만들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기술력이 이제 세계 정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조선업에 목맨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 LNG 같은 경우 뭐 90%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조선력, 군함 제조력, 그 다음 정밀 기계, 철강, 전기 전자, 반도체, 화학, 탄약 같은 거. 모든 분야의 기술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전쟁을 언제나 대비해야 되니까 자주국방, 무기 국산화, 이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 결실이 이제 이루어지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조기 경보기 만들고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 우리도 2035년에 만들거든요. 실전 배치. 구축함 진수하고 다 빈 껍데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전반적인 기술력이 향상이 돼야 된다. 자,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70% 쓸어담는 TSMC, 경제 강국 대만을 봅시다. 거기는 대만제 자동차 없죠. 대만 조선업 그 능력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투함도 자체 생산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잠수함 최초 진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냐? 대만은 경공업, 전자 이런 쪽이 편중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골고루 발전해 있어요. 중화학, 경공업, 정밀, 전자가 모두 골고루 발달해 있어요. 이거 결합하면 다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방사는 오래 간다. 그러나 이제 유럽이 정말로 냉전체제처럼 전환하면 유럽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해버리면 이제 K방사는 거대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럽이 전환하기 전까지는 찬스가 올 거다. 그러나 유럽도 전환은 10년. 공장을 증설하면 계속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 과연 그만큼 수요가 있겠느냐? 그건 또 미지수죠. 단기적으로는 맑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고민이 세계 해군력 재패를 하고 있지만 함정이 노후하고 있고 수리 능력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조선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선 생태계가 사실 파괴됐어요. 군수 조선. 근데 이걸 지금 되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체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중국도 한 6년 걸려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한국, 그러니까 입만 열면 조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MRO를 체결해서 미국의 군수 보급선 하나를 대한민국이 수리해서 최초로 인도해줬거든요. 미군들 입이 여기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수리해줬거든요. 이미 설계 도면이 없는 부품도 만들어줬고 역설계해서.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함정은 295척, 주요 함정은. 양쪽으로는 중국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2024년 현재. 그러면 중국은 더 찍어낼 거거든요. 양으로 때워야 되니까. 그럼 미국도 급속히 늘려야 된다. 그럼 한국 조선업은 날개를 달게 되죠. 그 다음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만 러우 전쟁, 중동 사태,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양안 갈등,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도 언제든 또 전쟁하려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도 탄탄탄도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돼 있고, 글로벌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무기를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거든요. 폴란드 지금 국방비 4% 내일 쓰거든요. 너도 나도 지금 무기를 구입하고 우리를 가장 주요한 공급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급 능력이 있고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그렇게 보면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의 시대, 이거는 K방산에겐 상당한 호재가 된다. 당분간은 한국 방산은 날개를 달 거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원래 나토가 자체 생산 자급자족을 지향을 해요. 유럽이 국방비를 2% 쓰겠다고 하는 국가가 3분의 2까지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은 4.5%까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폴란드처럼 우리 걸 사가겠지만 자급자족 생산 체제를 갖추면 이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수출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맑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업체가 더 높은 혁신과 개혁과 기술 개발을 안 한다면 이제 미국, 유럽의 견제가 들어오겠죠, 이제.